국토위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병훈입니다. 예,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해야 된다. 이게 절실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 공시 가격이 그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현재 토지가 65% 정도, 그리고 주택은 현 가격의 한 53%,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가 70%인데요. 이게 그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만드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그 제도가 한 60가지가 넘습니다. 60이라는 거죠. 80이라고 잡는 것도 있고 좀 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해서 많아요. 수십 가지예요. 예. 네, 60가지 이상인데요. 네. 그게 일종의 그 형평성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공시 가격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그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걸 좀 정부에서 그동안에 모든 정부들이 그 공시 가격을 시작했던 2003년 이후에 모든 정부가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택은 공시 가격이 뭐 몇 프로고 저 아파트는 몇 프로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시기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결국은 일괄적으로 90% 맞춰야 한다고 보세요. 아파트건 주택이건 빌딩이건?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 그 우리 국민들이 현실 생활에서 영향을 받는 저는 이제 주택부터 해야 되고 사실은 토지나 이 부분은 좀 긴 시간을 두고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시차는 두고 하지만 언젠가는 90% 선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문제는 현실인데 조세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특히 실거주 1주택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큽니다. 내가 집값을 올린 주범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나면 집값이 올랐는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당국이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게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세금을 20%나 더 내야 한다는 소리인가? 게다가 당장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면 모르는데 나는 그냥 살던 동네에 계속 사는 거고 앞으로도 살 건데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는 현금 부자한테 이 집 내놓고 난 딴 동네로 이사 가란 소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들 그 조세 폭탄, 세금 폭탄 이런 이야기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 조세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그 바로잡겠다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바로잡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 바로잡으면은 이게 누구나 세금이 올라가는 걸로 느끼는 거지. 원래 지금까지 내가 낼 돈을 덜 냈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에 얘기를 했지만 공시 가격 잡으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이게 세금을 올리는 그런 식의 공시 가격을 현실화가 아니고 그걸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아진 거지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세를 해서 그 재산세가 늘어난 게 아니다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좀 설득하면서 공시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세 제도는 아마 먼저 아니면 동시에 조정하면서 공시 가격 현실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세율도 조정. 그럼 조세율을 좀 낮춘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공시 가격에 맞춰서 일단 편의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0여 가지가 넘는 그 행정제도 자체를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이런 거 다 공시 가격 기준으로 매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시 가격 보유세부터 시작하고 무슨 아마 기본소득 뭐랄까요 기초생활보장 이것도 그 공시 가격 맞아요.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겠다, 같이 하겠다 그 말씀. 어쨌든 근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뭐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제일 큰 폭으로 뛰는 거고 이게 결국은 목적이 현실화의 목적이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그 큰 명제.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이고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집값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 목적도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예.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그 공시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지난 8월에 시작했던 부동산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이 공시가격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이거보다는 어쩌면 그 조세 형평성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그 다음이다. 네, 조세 형평성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네요. 지금 이제 1주택자들의 불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커요. 그냥 살고 있는데 예. 집값이 올랐다. 나 당장 이 집 팔아가지고 현금을 손에 얻는 시세 차익 얻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현실화라는 당위성이 있다 치더라도 당장 돈이 없으면 손에 쥔 돈이 없으면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 소리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보완책은 없습니까? 예,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주택이 네. 어쩌면 이제 그 아파트가 중심이 될 텐데요. 공동주택이 전국에 1,400만 호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아파트는 1,100만 호쯤 되고 수도권에 550만 호. 그리고 그 서울에 이제 200만 호. 이 정도고 예컨대 집값이 아파트값이 막 등락을 하는 크게 오르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40만 호가 안 됩니다. 예. 그 몇몇 그 어떤 개인이건 몇몇 그런 그 아파트의 그 가격 때문에 전 국민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 나오는 그런 그 아파트값, 집값의 막 폭등 이런 것이 네. 어쩌면 전국을 상대로 본다면 그 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경기도 광주에 사는데요. 네. 제가 사는 이 집은 5년 동안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1원도 안 올랐어요.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네. 언론에 등장하는 몇몇 그 지역 그리고 몇몇 아파트 네. 1,100만 호 전국에 있는 그 아파트보다 아주 소수인 그런 아파트의 등락, 값의 등락 이런 걸 따지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전국의 그 일부라고 지금 말씀하신 서울에 지금 아파트 중위가가 9억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 세금이 감당 안 되는 분들은 팔고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라도 팔고 뭐 광주라든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 극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팔고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 내가 지금 이제 벌이가 없고 나는 이제 은퇴했고 집 한 채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팔고 내가 이걸 집을 팔고서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느냐. 그건 저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뭐냐면 어쨌든 정부로서는 네. 전 국민을 그 상대로 제도나 법을 만들어야지 몇몇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런 그 예를 그런 부분이 이제 따로 이 제도 보완을 하면서 따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예컨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공시가격이나 부동산 문제를 몇몇 그 소수들 때문에 어떻게 그 방향을 잘못 잡는다 이런 건 저는 그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완책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하고 계시는 보완책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6억이나 8억 정도 집 6억이냐 9억이냐 요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경우 그 이하는 재산세를 좀 감면해주는 카드 요걸 생각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저는 그 1가구 1주택 그리고 실제 그 거주하는 그 주택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네.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여기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9억 중에는 어느 쪽 생각하세요, 소 의원님은? 그것도 지금 예민한 문제던데. 저는 꼭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20억 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정말 뭐랄까요. 그 집 한 채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고 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값이 올랐고 예. 이런 경우에 그걸 단순히 집값이 얼마이기 20억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건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럼 6억이냐 9억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1주택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라도 집값이 높더라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이제 우선 그 다음의 문제들인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6억이건 9억이건 좀 금액이 크지 않은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갖게 되는 부담 이런 부분을 먼저 덜어드려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네. 20억이고 30억이고 꼭 1가구 1주택 그리고 내가 특별히 그 부동산 어떤 그 가격의 그 등락 때문에 네.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은 그 국민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을 통해서라도 그 재산세나 이런 다른 네. 행정 비용을 내는 건 덜어드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